2023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유튜브 영상 편집에 지쳐 쉬는 김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중이었죠. 그때 우연히 발견한 해외 커뮤니티의 글 하나가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지어줬다. 아니, 한국 군인이? 아프리카에서? 순간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전쟁터도 아니고 유엔 파병도 아닌 듯한 분위기.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멍해졌습니다. 붉게 물든 사막 한복판에 하얀 페인트로 칠한 학교 건물, 창문엔 커튼 대신 헝겊이 드리워져 있었고 교실 앞에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아이들이 서툰 한국어로 안-영 -하-세 마이너스요 하고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뒤에는 군복을 입고 헬멧 위에 땀을 흘리는 한국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의 어깨엔 자랑스럽게 달린 태극기. 누구 하나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웃음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만이 보였죠.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원조도 보여주기식 봉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궁금증은 곧 집착이 되었고 저는 이 이야기를 더 알아보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블로그, 뉴스, 해외 군사 파병 보고서, UN 기사까지. 그렇게 하나의 이름이 제 눈앞에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한빛부대. 남수단. 지구에서 가장 어린 나라,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 거기에 파병된 한국군 역사상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사명. 그게 바로 한빛부대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우리가 너무도 쉽게 잊고 있던 태극기가 사막 위에서 휘날리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말이죠.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남수단이라는 땅에서 피어난 기적,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남수단. 2011년 수십 년간 이어진 내전을 뒤로하고 마침내 독립을 쟁취한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족 간의 갈등, 권력 싸움, 극심한 기아, 그리고 총보다 더 무서운 빈곤과 질병이 사람들을 갉아먹고 있었죠. 그곳에 도착한 건 수많은 전투를 준비한 병사들이 아니라 삽을 든 한국 군인들이었습니다. 2013년 3월 한국은 UN 평화유지군 요청을 받고 한빛부대라는 이름의 부대를 남수단에 파병합니다. 한반도의 빛을 세계로라는 뜻을 품고요. 처음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건물은 모두 무너졌고 병원이라 부를 수조차 없는 천막 진료소에는 멀리서 걸어온 아이들과 임산부 부상자들이 줄지어 있었죠. 전기는커녕 맑은 물 한 바가지 얻기 위해 OKM을 걸어야 했고 아이들은 돌멩이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며 공부했습니다. 부모는 대부분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고 아이들 스스로가 가장이 되어 삶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한빛부대는 총 대신 삽과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정화조 만들기였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물과 화장실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흙을 파고 시멘트를 붓고 물탱크를 설치했죠. 그들의 작업복은 매일같이 진흙과 땀으로 얼룩졌습니다. 그 다음은 병원, 그리고 학교. 아이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벽과 지붕, 그리고 칠판 대신 하얀 스크린을 만들어줬습니다.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한국 군인은 우리를 무섭게 보지 않아요. 우리랑 같이 앉아서 밥도 먹어요. 어느 날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물살에 휩쓸릴 뻔한 노부부를 한빛부대원이 맨몸으로 뛰어들어 구했습니다. 그 모습은 주민들의 휴대폰 카메라에 남았고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들은 단지 군인이 아니다. 천사다.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으로 받아본 공책과 연필. 이걸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작은 물건 하나에 아이들은 밤새도록 글자를 따라 쓰며 잠을 설쳤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밤마다 발전기를 돌려 아이들에게 첫 영화 상영을 선물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뽀로로가 화면에 나올 때 아이들은 모두 박수치며 환호했죠.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울려 퍼진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한빛부대원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린 영웅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남수단 사람들은 처음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땅을 짓밟고 떠난 외국 군인들을 수없이 겪었기에 그들에겐 외국인의 발자국조차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빛부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기 전 항상 손을 씻는 법부터 알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처음엔 의아해하던 어른들도 점점 위생교육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또한 이들은 단순히 지어주고 떠나는 식의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탱크를 세우면 다음에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태양광 패널은 이렇게 조정하면 고장나지 않아요. 농작물은 이렇게 심으면 더 많이 자랍니다. 한빛부대는 기술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립을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한국 군인들이 마을 광장에 나와 정비를 시작하면 아이들도 하나둘 따라와 삽을 들었습니다. 어느새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구호품을 나르며 그들은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부대의 군의관들은 작은 천막 진료소를 만들고 매일 200명 넘는 환자를 돌봤습니다. 처음엔 긴 줄을 서면서도 불신의 눈빛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코리아 닥터를 외치며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되었죠. 또한 그들은 축구를 통해 마음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한빛부대가 만들어준 흙 운동장 위에서 열린 한빛컵 축구대회는 마을 전체의 축제였습니다. 경기 후 한빛부대원들과 현지 청소년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외쳤던 말. We are not different. We are friends. 그 순간 한빛부대는 단지 외국인이 아닌 진짜 우리 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동 뒤엔 아직 예상치 못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던 밤거리에 하나둘 태양광 가로등이 켜졌고 비가 오면 무릎까지 잠기던 지늘길에는 배수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책가방을 메고 한빛부대가 지어준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실 앞에선 한국어 인사말이 적힌 작은 표지판이 서 있었고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던 얼굴들이 이제는 환한 미소와 희망으로 가득했죠. 마을 회관엔 한국 국기와 남수단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처음으로 신뢰한 나라예요. 한마을 장로는 그렇게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속에는 매일같이 적어 내려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3일 한국 군인들이 우리 집 지붕을 고쳐줬다. 2022년 2월 10일 딸이 한국 군인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출산했다. 2023년 4월 19일 내 아들이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다.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희망의 이름이 되었고 군인은 영웅이 아니라 친구이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뽀로로를 보고 자랐고 청년들은 BTS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말했죠. 우리는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게 강하고 따뜻한 나라. 이제 이들은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 한빛부대와 남수단 사이엔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2023년 늦여름 남수단 전역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엔 단순한 감기라 여겨졌지만 하루가 다르게 고열과 탈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건 아이들이었다. 말도 없이 앓다 쓰러지는 아이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나왔고 부모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하지만 문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공포는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죠. 그 병 한국 군인들이 가져온 거 아니야? 지난주에 나눠준 통조림 때문이라는 얘기 들었어. 우리 마을에 온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겼잖아. 그동안 무너진 다리를 고쳐주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에 벽화를 그려준 그들이었지만 단 한 번의 불행이 찾아오자 신뢰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진료소 앞은 텅 비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안녕하세요 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반갑게 달려오던 작은 손들은 이젠 어른들 뒤로 숨어버렸죠. 한빛부대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그들은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과의 눈맞춤조차 피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어요. 통역관인 아유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너무 오래 상처받아 왔어요. 식민지배, 내전, 유엔의 무관심. 그리고 이제 겨우 믿어보려던 당신들마저 그들에게는 또 다른 외국군일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은 부대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이곳 사람들도 멈춰버릴 겁니다. 우리가 먼저 문을 두드립시다. 다음 날부터 한빛부대원들은 작업복도 벗은 채 맨몸으로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오지 않는 진료소를 닫고 직접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물은 충분하신가요? 아이의 열은 좀 가라앉았나요? 그들의 눈에 미안함과 걱정, 그리고 변함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문을 열지 않았고 어떤 곳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틈이 열리기 시작했죠. 한 군인은 그 와중에도 작은 소녀 하나를 등에 업고 진료소로 뛰어왔습니다. 열이 41도를 넘긴 아이는 의식이 희미했고 군의관은 몇 시간 동안 침도 뱉지 못한 채 아이의 생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구한 날 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조용히 부대원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픈 아이를 위해 제 자식처럼 울어준 건 당신들이 처음이에요. 며칠 후 질병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오염된 지하수 때문이었죠. 홍수로 인해 마을 주변 식수원이 모두 감염되었고 그것이 전염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이 준 물품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마을 광장에선 자연스럽게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부끄러워 말도 못 꺼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잘못했어요. 여러분은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네요. 그날 밤 마을 회관 한켠에선 작은 영화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뽀로로의 아이들은 박수를 쳤고 뒤편에서 이를 지켜보던 부대원 중 한 명이 벽에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지킨다. 그 문장은 지금도 남수단 톤주 지역의 진료소 벽에 흙먼지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을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았던 진료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들도 조심스럽게 열리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다시 군인들의 손을 잡고 안겼고 군인들은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그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만 반복했죠.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마을의 두 번째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자연재해였습니다. 2024년 초 남수단 전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톤주 지역 인근의 강이 범람했고 마을 중심에 있던 작은 다리마저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리가 마을과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것. 식량과 의약품 모든 지원이 끊기고 마을은 다시 고립의 늪에 빠졌습니다. 한빛부대는 곧장 복구 작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강 수위는 너무 높았고 바닥은 진흙탕으로 뒤덮인 상태. 장비를 옮기기도 힘든 상황에서 부대원들은 결국 맨손으로 하루하루 흙을 퍼 나르며 임시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 과정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이번엔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른들은 군인들과 함께 삽을 들었고 아이들은 나무를 나르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도와줄 차례예요.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다리가 다시 연결되던 날, 마을 전체가 모여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수단의 전통 노래였지만 가사 마지막에 한국어가 들어갔죠. 코리아 마이 프렌드. 그 말에 부대원 중 누군가는 끝내 눈물을 삼키지 못하고 마을 주민들과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이후 마을 아이들 중 몇몇은 장래희망 한국군인이라고 노트에 적기 시작했고 청년들 중에선 한국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수단 국영방송은 이 일을 대서특필하며 이렇게 보도했죠. 우리가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건 사람을 믿고 끝까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한국은 이곳에 다리를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위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한빛부대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엔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신뢰와 사랑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2025년 10월 3일 남수단 톤주 마을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국기 2개가 나란히 펄럭였죠. 하나는 남수단의 별이 빛나는 깃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태극기였습니다. 이날은 한빛부대 파병 12주년 기념식이자 마을 최초의 고등학교가 완공된 날이었습니다. 그 학교의 이름은 한빛스쿨. 학교 앞 벽면엔 처음 이 땅에 와 삽을 들었던 한빛부대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엔 작은 돌비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먼 나라에서 온 이들이 총 대신 삽을 들고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었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행사엔 특별한 손님들도 참석했습니다. 10년 전 다리 복구 작업에 참여했던 한국 군인들이 다시 톤주를 찾았고 그들을 본 마을 주민들은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저예요. 그때 열이 나서 엎혀왔던 아이요. 한 소녀가 군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된 그녀는 한빛스쿨의 첫 졸업생이자 한국으로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소녀는 한빛부대가 세워준 도서관에서 매일 밤 촛불 아래 책을 읽던 아이였고 지금은 마을 유일의 공중보 권사가 되어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린 이젠 혼자도 외롭지도 않아요. 한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행사 마지막 순서로 한빛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나무는 한빛부대가 떠난 이후 매년 하나씩 심어온 상록수입니다. 이젠 마을 한편에 작은 숲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코리아 가든이라 부릅니다. 숲 안엔 5개의 작은 비석이 놓여 있습니다. 2016년 복구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순직한 한빛부대원들의 이름이 적힌 비석이죠. 매년 10월 이곳에서 조촐한 추모식이 열립니다. 아이들은 흰 셔츠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시를 낭독합니다. 선생님이 웃어주셨던 그날의 햇살을 우리는 아직 기억해요. 당신이 남긴 마음은 우리 마을의 빛이에요. 2025년 기준 톤주 마을엔 2개의 초등학교, 1개의 고등학교, 1개의 진료소와 1개의 마을 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모두엔 한국과의 인연이 배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엔 한국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울고 웃었던 가족 같은 나라라는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하늘에서 본 톤주 마을 위로 흰 글씨가 뜹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줄 그들도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 나무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한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남수단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